네, 저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이썬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연습을 할 거고요. 오늘도 할 겁니다. 어제는 그 매트플러립 패키지에 있는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의 그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 라이브러리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제 C본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C본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파이플럿 사용했었던 코드 전체 리뷰하진 않고요.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플러립의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해서 했었던 그 파일이 아마 저희 4번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을 거고요. 우선 라이브러리는 일단 필수적으로는 파이플럿을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 보통은 PLT라고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numpy, pandas, c본 뭐 이런 것들 필요한 만큼들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했었던 데이터 프레임은 tip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었고 이 tip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영수증 금액 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팁이 변하는지, 성별에 따라서 팁이 변하는지, 흡연 여부에 따라서 뭐 팁이 달라지는지, 뭐 식사한 요일이나 식사한 시간이나 식사한 인원에 따라서 팁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었었고요. 저희가 매트플러립 이용해서 제일 처음 했었던 거는 박스플롯이었었어요. 그죠? 박스플롯은 숫자 타입의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사사분위 값들을 박스 모양으로 시각화를 하는 그런 그래프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 박스플롯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내용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려주는 겁니다.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런 수치들을 박스 형태로 그려주는 거고요. 박스플롯에서 평균 값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표현이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매트플러립을 이용하실 때는 함수 이름이 박스플롯이에요. 파이플럿 모듈이 가지고 있는 탑레벨 함수가 있고요. 그게 박스플롯. 이 박스플롯에서는 무엇을 지정하시냐면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 변수 컬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가 되는 거죠.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박스 플러스로 표현하고 싶은 그 자료들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y축에 여기서는 토탈 비리죠. 영수증의 최소값 그리고 영수증의 최대값 25%, 50%, 그리고 75%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화면에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그리는 뭐 이런 것들 뭐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걸 그렸었어요. 파이플럿에서.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를 구간별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자료가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느냐 자료의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 히스토그램이죠. 지금 그려준 히스토그램은 무엇을 그린 거냐면 영수증 금액의 최소값과 영수증 금액의 최대값까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눴죠. 일정한 크기로
그 구간을 나눠서 이 구간 안에 그 영수증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는 개수를 센 거죠. 그래서 y축은 무엇이 되냐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카운트.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는 뭐 레코드가 뭐 대략 한 8개 정도로 보이죠. 8개다. 그다음에 뭐 이 구간 안에는 레코드가 41개다. 뭐 그런 정도로 보이죠. 대략입니다. 그다음에 이 구간 안에는 뭐 레코드가 뭐 대략 한 68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이 막대의 높이들을 다 더하면 전체 행의 개수랑 같아야 되겠죠. 네,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히스토그램을 보면 데이터들이 어느 구간에 많이 몰려 있고 어떤 구간에는 데이터가 적은지 그리고 중간 값이 어떻게 될지 대략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박스 플롯과 비교를 해보면 아마도 박스 플롯이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해되시? 우리 어제 이런 그래프 같이 놓고 그려봤죠. 그죠? 전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44개의 데이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의 절반 그러면 122개가 되겠죠. 전체 데이터의 50%는 이 구간 안에 있는 거고요. 122개의 데이터가 이 구간 안에 있는 거고 나머지 122개의 데이터들은 박스 바깥쪽에 있는 거죠. 박스 바깥쪽에 있는 거고 박스 크기의 1.5배 이렇게 수염을 그려서 그 바깥쪽에 놓여 있는 데이터들을 아웃라이어. 그래서 그 박스 플롯도 데이터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 어떤 구간에 많이 몰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히스토그램도 어느 구간의 데이터들이 제일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은 그 데이터들의 분포, 데이터들의 분산, 퍼져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상자로 나타내느냐 막대로 나타내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보통 언제 사용을 하냐면 카테고리 타입의 그 자료가 몇 개가 있느냐 빈도수를 표현할 때 막대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카테고리 타입의 빈도수는 막대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요즘 선거철이니까 선거 방송이나 나중에 뭐 개표일에 이런 거 하겠죠.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이렇게 그 파이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타입의 자료의 빈도수는 막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원 안에 자기들이 차지하는 비율들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막대 그래프만 살펴본 거고요. 매트플러립 이용하시면 그 파이 그래프도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에서 그려주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남성이 몇 명이냐, 뭐 여성이 몇 명이냐, 뭐 흡연자는 몇 명이냐, 비흡연자는 몇 명이냐, 런치 타임에는 몇 명이 있었고 디너 타임에는 몇 명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막대 그래프고요. 그래서 밸류 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밸류 카운트에서 보여지는 숫자들이 막대의 크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매트플러립에서는 세로 막대 그래프와 가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함수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이름들이 달라요. 네. 세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때에는 막대가 세로로 올라가 있는 그런 막대를 그리실 때에는 바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바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이때는 자 이쪽이 x축이죠.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고요.
그럼 여기 X라고 하는 곳에는 무엇을 써주는 거냐면 그 인덱스를 써주는 거예요. value count에서 인덱스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바라고 하는 함수에서 파라미터 이름이 height라고 되어 있어요. height는 이 막대의 높이를 얘기를 해요. 막대의 높이. 그래서 이 막대의 높이가 개수가 되는 거니까 value count에 values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로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함수 이름이 달라요. 다 H가 붙습니다. 뒤쪽에. H는 수평막대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쪽이 Y축이죠.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이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름이 Y라고 되어 있어요. Y에다가 그 value count의 인덱스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파라미터 이름이 height가 아니라 width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여기가 막대의 가로 길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의 가로 길이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value count의 value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다르게 구현되어 있고요. 매트플러립에서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함수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고 파라미터 이름도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같은 것들을 굳이 외우고 다니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문서를 보시면 문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코렌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여지는 힌트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매트플러립 홈페이지에 그 나와 있는 함수들의 그 사용 방법 문서를 보시면 뭐 파라미터 이름이나 사용 방법들을 파라미터 이름들은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점도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하는 거냐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요. 보통 관심 변수를 Y축에 그 다음에 그 관심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을 X축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팁에 관심이 있는 거다. 그리고 팁의 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팁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 팁이 관심 변수가 되는 거고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Y축에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탈 비리 독립 변수 X축에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실 때에는 파이플럿 모듈에는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에 자 우리 산점도 밑에 그래프 보면서 할까요? 밑에 이렇게 보이죠?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Y축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 거고요. 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점들을 점점점점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산점도예요. 그래서 스캐터에서는 파라미터 이름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이죠. X축에 사용할 데이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데이터가 무엇이냐. 그래서 X축은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을 이용할 거고 Y축은 TV라고 하는 컬럼을 이용할 거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죠.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스캐터 함수를 이용하실 때 여기까지는 필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옵션들입니다. 표현할 때 투명도는 어떻게 할 거냐, 점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점의 색깔은 어떻게 할 거냐, 점의 모양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원하는 그래프를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스캐터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함으로써 그 어떤 그룹별로 뭐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그룹별로 그 마커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런 예제들도 했었고요. 밑에 보시면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그룹이 두 개가 있죠. 남성이면서 스모커, 남성이면서 넌스모커, 여성이면서 스모커, 여성이면서 넌스모커. 이렇게 4개의 그룹이 있었고 같은 성별이며 색깔을 갖게. 그죠?
그 다음에 스모커이면 모양이 같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커의 색깔과 마커의 모양을 가지고서 카테고리 변수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축에 영수증 금액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팁의 가격, 팁의 크기 가 있는 거는 똑같은데 x축하고 y축에는 데이터가 있는 건 똑같은데 안에 표시되는 마커들의 색깔과 그 다음에 모양을 가지고서 이런 카테고리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꽤나 우리는 몇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들을 먼저 찾아야 됐었고, 그죠? 네. 남성이면서 스모커, 그 다음에 뭐 남성이면서 넌 스모커, 여성이면서 스모커, 여성이면서 넌 스모커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는 부분 집합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그죠?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그 그래프들을 그려서 스캐터를 각각 그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뭐 첫 번째 부분 집합에서는 마커의 색깔과 그 다음에 마커의 모양은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 부분 집합에서는 마커의 색깔과 마커의 모양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지정을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 있었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오늘 우리가 C본을 이용해 보시면 훨씬 이렇게 많은 코드가 필요 없이 훨씬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 그래프. 라인 그래프는 보통 뭐 주식 가격, 환율, 미세먼지 농도, 뭐 코로나 확진자 수, 뭐 이런 등등등을 이런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선 그래프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축이 어떤 뭐 시간과 같은 꼭 시간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뭐 시간과 같은 이렇게 쭉 뭐 1년에 어떤 시리즈가 있는 거고요. 그런 x축이 변함에 따라서 x축에 있는 값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값들 그런 것들을 마커와 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뭐 선의 모양 바꾸는 방법, 마커의 모양 바꾸는 방법 등등등 뭐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플롯, 네. 플롯 함수를 이용하시면 선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플롯 함수는 사용하시는 방법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플롯 함수는 x축의 값, y축의 값, 그리고 포맷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필수예요. 요 세 가지를 주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생략해도 되는 게 있어요. x축 생략해도 돼요. 그죠? y축의 값만 있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y축의 값만 있으면 우리는 그 y축에 있는 값에다가 점들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x축은 그냥 0, 1, 2, 3, 4 하고 일정하게 가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x축은 생략해도 되는 거. y축은 절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포맷 스트링도 생략해도 돼요. 포맷 스트링 없었을 때 선들을 자동으로 그려줘요. 네. 마커는 아마 안 생길 거예요. 마커는 안 생길 거고 선의 색깔은 약간 밝은 파란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그려줄 거예요. 네, 그래서 포맷도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에 있는 그 y좌표에 사용한 그 값들만 필수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필요하면 전달을 하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전달하시면 되고 이 포맷 스트링으로 그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예요. 마커의 컬러와 마커의 모양과 그 선의 스타일, 라인 스타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때 색깔은 글자 하나를 가지고서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커의 모양도 이렇게 그 알파벳이나 혹은 특수 기호들을 이용해서 한 글자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 모양에 따라서 대시나 대시 2개 또는 콜론 등등을 이용해서 선 스타일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암호 같아 보이죠. 이렇게 그 포맷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키워드 아규먼트에서 키워드들은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 자, 이런 키워드 이름들은요.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 이름들은 스캐터 함수가 사용하던 파라미터 이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 매트플러립이 그런 면에서 요런 키워드들,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들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이름들이 여러 가지 함수들에서 공통적인 파라미터 이름들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컬러면은 C, 마커 모양이면 마커, 선 스타일이면 라인 스타일, 뭐 선의 두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라인 위드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등등등. 뭐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은 여러 가지 함수들에서 같은 파라미터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그런 파라미터 이름들은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포맷 스트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포맷 스트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선이나 마커의 색깔, 그리고 마커의 모양, 그리고 선의 스타일까지를 지정을 하는 거지. 이것들 이외의 다른 속성들은 이런 스타일로 지정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의 두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쓰셔야 돼요. 뭐 라인 위드스라거나 그런 식으로 따로 쓰셔야 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마커의 색깔과 선의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옵션도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옵션을 따로 주셔야 돼요. 포맷 스트링으로 할 수가 없고 그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셔가지고 따로 옵션들을 주셔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매트플러립을 이용해서 쭉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려본 그런 내용들을 이었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복습하는 거니까. 자, 이제 어제 했었던 5번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번 파일은 그 오늘 이어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해줄게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들이 실행되는 동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있어야 되고요. 뭐 넘파이나 판다스나 파이플럿이나 시본 같은 것들 있어야 되고 데이터셋은 똑같은 데이터셋 가지고 왔고요. 이제 각각 하나씩 보는 거죠. 시본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시본 임포트 하실 때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실 때 별명을 SNS라고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도 SNS라고 하는 모듈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박스 플롯을 그리실 때에는 함수 이름이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이고요. 이 박스 플롯의 그 아규먼트들을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점이 있죠. 이 점은 variable length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박스 플롯을 호출할 때 그 포지셔널 방식으로 값들을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값들은 다 얘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탈 비리라고 하는 문자열을 키워드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X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또는 Y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박스 플롯은 사용하려면 파라미터 이름들을 반드시 사용해서 사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C본 라이브러리의 특징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의 종류들에 상관없이 파라미터의 이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X축에 무슨 변수를 사용할 거냐, Y축에 무슨 변수를 사용할 거냐,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 그 다음에 뭐 뒤쪽에 더 있긴 한데 색깔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것도 색깔이지만 등등등. 네. 그래서 그 비슷비슷한 이름에 그리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파라미터 이름들이 많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만 잘 찾으면 사용하시는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자, 여기는 제가 Y라고 줬어요. Y라고 준 이유는 뭐냐면 박스 플롯을 그리는 박스 플롯이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원의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차원은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고요.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고 박스를 세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박스를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요 선의 위치, 그 다음에 박스 아래쪽의 위치, 박스 중간선의 위치, 박스 위쪽의 위치, 그 다음 위쪽 선의 위치, 그 다음에 점들의 위치. 자, 얘네들이 만나는 요 점들이 있죠. 얘네들의 값이 뭐예요? 얘네들의 값이 영수증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수증 금액을 Y축에 둬야 되는 거예요? X축에 둬야 되는 거예요? Y축에 둬야 되는 거죠. Y축이 영수증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넘기시면 돼요.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그래서 Y라고 하는 파라미터 Y축이 영수증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문자열로 컬럼을 찾아야죠. 이런 문자열로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찾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쉽죠? 팁스라고 하는 변수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었었고 그래서 데이터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자열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Y축에 표현해라 이렇게만 해주면 박스 플롯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찾겠죠. 팁스 그 다음에 대괄호 토탈 빌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시리즈를 찾아가지고 그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스를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X로 해버리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영수증 금액을 X축에다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의 최소값부터 영수증 금액의 최대값까지를 어디다 표현하겠다? X축에다 표현하겠다. 그러면 박스가 옆으로 누워있는 박스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대로 넘기셔야 되고요. 이런 걸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 우리가 어렵게 그렸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분 집합을 먼저 찾고 부분 집합들을 배열로 묶어서 박스 플롯 그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C본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가능하죠. 자, 지금 보시면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X축을 성별을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 X축이니까 X축에 성별,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라고 두 개가 딱 찍히게 되죠. 두 개가 딱 찍히게 되고 Y축은 무엇을 쓰겠다라고 하냐면
팁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y축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팁의 최소값부터 팁의 최대값까지를 이 숫자들이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박스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박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성들의 부분 집합에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에서 그 팁의 최소값 Q1, Q2, Q3 그 다음에 수염 그려주고 펜스 그려주고 그리고 최대값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팁스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 찾아서 최소값 Q1, Q2, Q3 펜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최대값 그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파라미터만 딱 설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부분 집합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밸류 카운트도 하고 등등등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밑에 있는 것들은 저기 그려진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숫자들과 맞는지 한 거죠. 남성들의 부분 집합만 찾고 그다음 거기에서 팁을 찾아서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면 최소값, 최대값 숫자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숫자들을 보고서 정말 여기 있는 게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해 본 거고. 그 다음에 박스를 옆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X축과 Y축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죠. 요일별,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건 안 했지만 흡연 여부별 혹은 시간별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피겨를 2개 만들어서 서브 플롯을 2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서브 플롯에 서로 다른 그래프들을 그리는 그런 방식, 그런 것은 Seaborn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던 그런 코드고요. Seaborn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파라미터가 있어요. 박스 플롯만이 아니라 모든 그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들이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엑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엑시스에다가 그 그래프를 넣어줄 서브 플롯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배열이니까 배열의 0번째 서브 플롯, 배열의 인덱스 1번에 있는 서브 플롯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그 원하는 위치에 그래프들을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 0번 서브 플롯이고요. 여기에 무엇을 그렸냐면 토탈 빌에 대한 박스 플롯을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인덱스 1번 서브 플롯이고요. 그 인덱스 1번에는 박스 플롯인데 팁에 대한 여기 숫자가 달라졌죠, 그죠? 팁에 대한 그 박스 플롯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2개로 나눠서 한쪽에는 흡연 여부별 팁의 그 박스 플롯,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한 시간별 팁의 박스 플롯 이런 식으로 그려봤었죠. 이런 것들 그려봤었고, 그 다음에 Seaborn 라이브러리에서 어제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히스토그램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죠? 히스토그램도 사용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박스 플롯 하나를 이해하시면 Seaborn에서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자, 모든 그래프는 2차원 그래프는 X축과 Y축을 가지고 있고요. 히스토그램에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그 다음에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막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토탈 빌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어디에다가 X축에 표현할 거냐, Y축에 표현할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X축을 토탈 빌로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토탈 빌의 최소값이 여기 좌표축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토탈 빌의 최대값이 여기 좌표축에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트 플롯은 이 구간을 자기가 여기 파라미터도 있군요. 이 구간을 10개의 구간으로 자기가 잘라줘요. 자른 다음에 그 구간 안에 토탈 빌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개수를 세죠. 그 개수를 옆에 막대 크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X축만 지정을 하면 Y축의 카운트는 자기가 알아서 매겨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함수의 이름만 달라졌지 파라미터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죠. 그죠? 뭐 X, Y,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빈스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죠. 빈스라고 하는 개념은 히스토그램에서 막대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박스 플롯에는 없는 파라미터고 히스트 플롯에만 있는 파라미터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달라지겠지만 그 그래프마다 그 특수한 그런 속성들은 달라지겠지만 모든 그래프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특징들 X축, Y축, 데이터 프레임, 뭐 색깔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동일한 파라미터 이름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여기서는 x 대신에 y라고만 했더니 y축이 이렇게 됐죠. 여기가 토탈 빌의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가 토탈 빌의 최대값.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이 구간을 14개였나 15개였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대로 나눴죠. 그런 다음에 개수를 셌어요. 그래서 그 개수대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제 제일 마지막에 썼던 거는 요거예요. 그죠? 제가 히스토그램하고 박스플롯이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거다라는 것을 하나의 피겨에다가 보여드린 거죠. 네. 하나의 피겨에 그 서브플롯 2개를 로우에다가 배치를 한 거죠. 서브플롯 2개를 로우에다 배치를 해서 인덱스 0번 위치에는 여기가 인덱스 0번 위치죠. 여기에는 팁의 박스 플롯을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위치에는 히스토 플롯, 즉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최소값 위치 딱 서로 맞죠. 그 다음에 25% 위치, 그 다음에 75% 위치, 중위값, 그 다음에 여기가 수렴의 위치,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체 데이터의 50%, 즉 244개 중에서 뭐 122개의 데이터는 바로 이 구간, 뭐 2달러에서 3.5달러 이런 구간 안에 50%의 자료가 모여 있죠. 그런 모습을 박스 플롯도 보여주고 히스토그램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 쭉 했었던 내용들 매트플러립하고 그 다음에 C번 전부 다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시간은.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No. 없으세요? 네. 한 분이 뭐라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잘 못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질문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